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경찰이나 드라마 보면은 우리 아빠 누군지 아냐? 우리 삼촌 누군지 아냐? 많이 나오죠. 그쵸. 그게 근데 영향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네. 말씀드리기 정말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게 저는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괜찮은데 학폭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지 않나요? 그렇죠. 학폭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또 학폭톡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피해자분들이 원하던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한 번 더 상처를 받으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도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학폭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떠한 절차라든지 방법들이 있을까요? 라는 게 오늘 저희 주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해학생 부모가 내년에는 학부모 위원을 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전 사실 이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폭이 이제 학부모 심의위원 되냐 마냐의 경우는 또 이제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적으로 더 낮은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에서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판사가 이 당사자랑 친족 관계인 경우도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정한 심의나 재판에서 특정 위원이나 판사를 해당 사안에서 배제하는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제척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제척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해당 사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래서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 해당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에는 제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보호자였던 거는 네, 이혼을 고려한 것도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가해 학생의 부모자가 해당 학폭 사건에서 학폭위 심의위원이라면 신청할 필요도 없이 그러네요. 자동으로 제척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가족관계 등본을 제가 떼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 이제 내부에서 이런 절차들을 확인을 합니다. 아. 일단 첫 번째 제척은 자동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신청이라든지 별도 어떤 요건이 필요 없다라는 네네네.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걸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낮은 확률로 그런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가해 학생의 부모가 위원인데도 제척이 안 됐으니 화해를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를 강구하고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피하고 회피는 뭔가요? 먼저 기피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면 위원이 직접적인 보호자나 친족 관계가 아닐지라도 가해 학생 측과 친분 관계가 좀 두터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죠. 예를 들면 심의위원이 가해 학생의 보호자의 직장 동료라든지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 측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죠. 가해 학생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요. 학폭의 이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을 하고 이 심의위원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힘듦으로 배제해달라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피 제도라고 합니다. 당장 내 직계나 이런 건 아니지만 관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는 기피하고 싶다. 네. 회피 제도는 뭔가요? 사건 당사자가 아닌 학폭위 심의위원회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학폭위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학폭위에서 열리는 거 이제 사안을 봤더니만 학부모 심의위원으로 참석이 이제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이번에 참여한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저를 학창 시절에 괴롭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더 울분해지겠죠. 그죠. 주관적이라든지 감정적으로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일하고 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고민을 한 뒤에 정말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뒤 심의위원이 스스로 이제 저를 이 사건에서 배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셀프구나. 심의위원이 셀프로. 오늘 걸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제척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원이 배척이 되는 것이고요. 기피는 내가 이 위원이 공정하게 못할 것 같으니까 빼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회피는 본인이 이제 내가 공정한 심의를 못할 것 같다. 내가 나가겠다라고 심의위원이 이제 회피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당황할 만한 주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